이해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족보에 보면 윤호월 29일 날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 그림을 저기 보면은 신미윤월 인왕제색이라고 하고 겸제하고 신미윤월 하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미년 윤호월인 윤달이 5월 달에 들었는데 윤호월 29일에 돌아가는데 윤월 하완이라고 그랬으니까 돌아가기 전후해서 그려진 게 틀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족보 찾아가지고 저는 이게 돌아간 직후에 슬픔에 잠겨서 그린 그림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결론을 내렸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여기에 슬픔이 잠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보면 이 시각이 뭐 여러 가지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천댁 근처에서 그러니까 사천댁 근처가 지금 청와대 서쪽 별관이 근처입니다. 그 기슭에서 대헌암이 그쪽에 있고 그래서 대헌암 쪽에서 이제 겸제댁도 대헌암 아래에 있었고 그러니까 옛날 겸제와 사천이 만난 거는 어렸을 때 만났겠지만은 그 사면문화에서 그렇지만은 사천이 이 동네로 이사 온 거는 사천이 28살이고 겸제가 23살 때였어요. 사천이라는 사람이 이병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래는 이병현이 아니라 이병정입니다. 발을정 써서 병정이었어요. 근데 사면문화에 들어가지고 사면이 이제 진경시의 대가로 키워주면서 시제를 타고났다고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사면 선생이 연자를 따가지고 병현이라고 고쳤죠. 그럴 정도로 사제간에 그 정의가 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천 이병현과 겸제 정서는 사면 선생의 훈도 아래 철저하게 커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어려서부터 그 문화에 드나들면서 같이 신분을 쌓아왔겠지만은 겸제야 뭐 본래 그 동네 사람이고 사천이 그 동네로 이사 온 거는 28살 때였어요. 28살에 백악산 밑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분들이 이해 돌아갈 때까지 사천이 81세, 겸제가 76세가 되던 그 해에 죽음이 이 두 분을 갈라놓을 때까지 한 동네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의 작품을 최고로 높이 평가하면서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일화가 많죠. 사천이 언제 사천댁에 누가 그 사천 일가 되는 분으로 이제 제자벌이 되는 사람이 갔더니 중국판, 당판 신간 서적들을 쫙 그 포세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그 신간 서적을 많이 구하셨습니까? 그때는 그게 굉장히 고가죠. 중국에서 사신 행차에 그저 겨우 얼마씩 조금씩 사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웬 신간 서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겸제가 사준 거야. 그래서 겸제가 무슨 수로 이걸 다 샀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겸제하고 친해서 뭐 일이 있을 때마다 한두 장씩 그려달라고 그래서 그린 거를 사신 행차가 있을 때마다 몇 장씩 가서 보내서 책을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쌓여서 이렇게 많다고. 그럴 정도로 두 분은 친숙했던 거예요. 그 아주 친숙이 아니라 친밀했던 거죠. 그래서 겸제 그림을 보려면 사천댁에 가서 봐야 될 정도고 사천이 어떤 그림을 산다든지 뭐 감정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겸제한테 먼저 보인 다음에 사든지 어떤지 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거의 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죽음으로 갈라지게 되니까 겸제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간 뒤에 그 슬픔에 잠겨가지고 자신들이 어려서 늘 오르내리며 놀던 그 장소에서 겸제가 살고 있는 인왕산 기슭을 바라보면서 그린 그림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제 제자 중에 이미 그 고인이 된 오주석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미술사 회화사 하면서 이 그림 보고 그런 소리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는데, 그 일왕제색이라는 이 그림 화제가 가르치듯이 사천이 돌아가기 직전에 그 쾌유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어쨌든지 윤월하완이니까 돌아간 뒤든지 돌아가기 전이든지 그렸을 텐데 뭐 그렇게 봐도 틀린 얘기는 아닐 거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사천이 오늘날 하고 있는데 어느새 그림 그릴 수 있겠느냐. 이제 돌아가고 나서 그때 돌아가고 나서 난 뒤이래야 슬픔이 몰려오지. 죽음이 목전에 있을 때 어느 사이에 그림 그려서 갖다 보여줄 생각을 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우리가 안 본 얘기니까 전인지 후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분명히 써놓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사천이 돌아가고 나서 돌아갈 임시에 슬픔에 겨워가지고 그린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완전히 흰바위가 검게 되어 있죠. 이게 겸재가 이미 그 관동팔경 그릴 때든지 또 영남첩을 그릴 때든지 뭐 그때 이미 한번 다 시험해 본 기법들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 관아제는 이 해학전신첩을 그려가지고 온 그 해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봤던 그 해학전신첩 그게 완성되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는 관아제가 그 해학첩하고 그 영남첩하고 사군첩 이 세 화첩은 판각을 해가지고 세상에 널리 전파를 하고 영원히 영원히 보존해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흩어져서 그 전모를 짐작할 수가 없죠. 다행스럽게 해학첩은 간송미술관에 지금 수장이 되어 있지만은 영남첩, 사군첩이라는 거는 지금 얼마나 흩어졌는지 어디에 고스란히 수장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을 때 그 두 첩이 어디서 발견이 돼가지고 잘 전해졌으면 참 좋은 일이죠.